안녕하세요. 디파뉴스 구독자 여러분들, 디지털투데이 조미등 기자입니다. 오늘은 나의 능력을 제대로 알리는 이력서 작성관리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서빌리티의 신유코 인생 선배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과 관련된 내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잘 작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성공적인 결과로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절차는 두 종류로 또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특정 회사를 타겟으로 지원하는 그런 경우고, 두 번째는 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등록시켜 놓은 다음에 기업들의 리크루팅을 기다리는 그런 절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첫 번째는 특정 회사를 타겟으로 지원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인구직 사이트, 여러 사이트들을 이제 활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대부분의 구인구직 사이트가 이력서를 특정 회사에 등록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이지를 이렇게 넘기다 보면, 내가 가고 싶은 회사가 이 회사야. 또 내가 다니고 싶은 그런 환경에 있는 회사가 뭐 이런 회사들이야.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럴 때 그 회사에 딱 맞는 이력서를 이제 제출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자기한테 딱 맞는, 또 취업을 원하는 그런 회사들을 정할 때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언론이라든지 이렇게 인터넷에 많은 정보가 있는 회사들은 그 회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또 그 회사가 요즘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기 편한데요. 그렇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럴 때는 DART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자, dart.fss.or.kr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 회사의 정보를, 물론 재무적인 정보가 대부분인데요, 그런 정보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무적인 정보도 파악하시고, 그리고 여러 회사들에 대한 평가 또는 회사의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사이트들도 있는데, 그런 사이트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후배님도 그런 사이트 많이 활용하셨죠? 저는 구인구직 사이트도 많이 보는 것 같고요. 아니면 특정 계열의 직무를 지원하고 싶다면 많은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많이 실무자의 얘기도 들을 수도 있고, 같이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정보 공유하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취업을 하려고 내가 그런 조사와 분석까지 해야 되는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노력들을 너무 필요 없거나 나중에는 잘 안 쓰일 어떤 노력의 결과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직장에 취업 성공하신 이후에도 많이 활용되시죠? 네, 정말 많이 활용이 되고요. 그 베이스로 추후 업무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런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하시고 내가 지원할 회사를 결정하시는 단계가 필요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내가 지원할 회사를 이제 선정을 하면 그 회사에 대한 정보, 이 정보가 잘 활용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러한 채용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내린 이유입니다. 그런 환경입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고 이력서나 자기소개를 쓴다는 것은 결과가 좋게 연결되어지지 않는 경우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채용 공고를 이렇게 냈을까 하는 그런 파악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여러 언론상에 어떤 게재되는 내용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 알 수 있는 정보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어떤 내부적이고 참 알기 힘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 지인 중에는 내부 사정을 알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회사의 1층 로비 바깥에 직접 가서 그 회사의 사정을 알아보기도 하고,
그 사람들 얘기를 나누는 내용들을 듣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항상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회사들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결코 아깝지 않다는 것 여러분들 꼭 아시고 계셔야 되고요. 실제로 파악이 어려울 경우에는 지인 찬스를 좀 활용하셔가지고 좀 파악하시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렇다면 선배님, 네. 새로운 인원을 채용하는 이유에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실제로 많은 회사들이 사람을 채용하게 되는 경우는 크게 나눠서 세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비즈니스가 너무 잘 돼서 네. 사업 확장을 그렇죠. 예전에는 2명이 하던 일을 3명이 한다든지 4명이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새로 채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보통 직급이 좀 낮은 분들 TO를 가지고 채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가 잘 되는 상황을 여러 고참들이 그대로 가르쳐주고 전수를 해줘서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경우가 있겠고요. 두 번째 경우는 반대로 이 비즈니스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입니다. 네. 이 비즈니스가 좀 어려워지는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해결을 해야 되는 데는 그쪽에 경험이 있는 직급이 좀 어느 정도 좀 경험이 있거나 그쪽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주로 채용하게 되죠. 경력자로.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경우는 새로운 분야, 새로운 비즈니스를 개척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그때는 회사 내에서 그런 새로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전환 배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그때도 역시 그 분야와 관련된 경험이나 그리고 실질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게 되는 공고를 내게 되죠. 네, 그러면은 직원 채용 필요 상황을 인지를 했다고 할 경우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상황을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회사에서 그 채용 공고를 낸 내용과 자신이 어느 정도 부합하다는 그런 어떤 확신이 들면 한번 도전해 보는 거죠. 도전해서 배워가면서 열심히 일할 의지를 표출할 기회를 잡는 것, 이것까지만이라도 한번 해보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되고, 또 누가 알아요? 실제로 채용이 돼서 즐거움 있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사한 내용을 잘 펼쳐놓고 그 내용에 맞도록 자신의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집중적으로 이제 마련하는 것이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작성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 단어 중에서 이제 깔맞춤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자주 쓰게 될 것 같아요. 왜 깔맞춤이냐 하면은 실제로 회사의 인사 담당자가 그 이력서를 보게 됐을 때 우리가 얘기를 나눴던 1차 선별된 이후겠죠. 이력서를 이제 읽어볼 때 그 상황이 어떠냐 이것을 우리가 예상을 좀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1차 선별된 그 지원자들의 이력서를 이제 쭉 보고 면접까지 이르게 되는 사람을 이렇게 선정하는 그 과정이 길지가 않습니다. 사람을 뽑는 그런 상황에서는 최대한 빨리 좋은 인원을 면접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경영진의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 선별된 사람 중에서 그 내용을 정말 처음부터 꼼꼼히 다 보고 면접 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면접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의 지원자들 중에서 선별하는 그런 과정은 어느 정도 핵심이 되는 내용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먼저 좀 폭넓게 보고 면접 때 그 중에서 최적의 인원을 선발하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이력서를 꼼꼼히 읽어보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다는 것, 그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본인이 정말 정성 들여서 쓰는 이력서를 짧은 시간에 인사 담당자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 그 내용 중에서 아까 우리가 얘기 나눴던 그 회사의 채용 관련 상황과 딱 맞는 내용들, 깔맞춤된 내용들이 곳곳에 드러나 있어야겠죠. 회사의 이름과 뽑는 인원의 직군과 관련된 명칭들이 곳곳에 드러나 있는 것도 중요하고 그 회사의 상황과 관련된 중심적인 단어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사실 자기 전공, 학교 이런 내용들보다는 말씀드린 상황과 관련된 내용들이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이제 어떤 회사에서 필요한 인력이 기존의 업무를 좀 더 잘 기록하고 보존하는 그런 직원이 이제 필요한데 관련된 뭐 학과라든지 전공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공고를 내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신의 이력서에는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한 줄도 안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회사는 들어가고 싶고,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을 파악해야 되고, 그런 파악된 상황과 걸맞는, 예를 들자면 자신은 프로세스 맵을 많이 그렸다라든지, 또는 자신은 그런 업무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도식화하는 일을 텀 프로젝트나 또는 자기가 했던 아르바이트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을 드러내어 밝힐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실제로 상황을 파악한 내용이 이력서상에 잘 들어가게끔 하는 노력, 그 노력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력서를 다 썼다고 생각해도 마지막에 검토하는 그런 단계를 간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예전에 썼었던 이력서의 내용들, 그때에 희망했던 기업의 키워드들이 그대로 남아있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그 인사 담당자들이 굉장히 좀 이 입사 지원자는 좀 예전에 썼던 이력서를 그대로 활용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무조건 다 걸러지지는 않을 수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2차 면접 때까지 가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크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의 내용 중에 이전에 썼었던 내용이 그대로 남아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표현들도 중요하지만 그 흐름상 그리고 연결되는 구조상에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이제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다음 회사의 내용을 바꾸다 보니까 중간의 내용은 그대로 있는데 그런 단어들 몇 개만 이제 바꾸다 보니까 흐름이 안 맞으면 그것 역시 좀 맞춰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자기가 보면 잘 눈에 안 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좀 더 이제 선배님이나 글을 좀 잘 읽으시는 분한테 검토를 받는 것이 또 중요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다 준비가 됐으면 그런 내용들이 이제 면접위원들께서 질문으로 좀 나와서 답변까지 잘 이제 할 수 있는 것으로 연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일 겁니다. 면접위원들의 질문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어느 정도 전달이 되겠죠. 자, 이건 어떻게 전달하면 될까요? 면접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기 자소서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기가 충분히 많이 생각하고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 기반으로 예상 면접을 뽑아보는 것도 면접 준비의 한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면접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뤄볼 예정인데요. 실제로 자신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상에 있는 내용들을 좀 더 부연해서 피력할 수 있을 그런 찬스를 면접위원들이 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자기소개서와 이력서상에 그런 면접위원분들의 관심사항들이 아주 굵직굵직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 필요한데요. 특히 지금의 회사 상황에 비춰서 연결되는 부분들로 중심적인 단어들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자신의 이런 이력은 어떤 기업에 이런 상황에는 적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죠. 그런 내용을 본 면접위원들은 저 같은 경우도 그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또는 그럴 만한 어떤 근거가 있느냐 이런 질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면접위원들이 또 어떤 질문을 할까 이런 것들을 예상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상 질문 리스트를 본인이 한번 만들어 보고 또 주변에 계신 선배님이나 또 여러분들께 이렇게 물어보는 노력도 이제 필요한 것이죠. 뻔할 텐데 나보다 더 많이 아시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또 다른 시각으로 그리고 또 실무에서 또 오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은 이런 질문들이 아마 나올지도 몰라 이런 의견을 주실 수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또 잘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죠. 그럼 선배님 그 자기소개서에 일단 면접
기회가 왔을 때 네. 자기한테 집중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심어놓는 것도 일단 중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절차로 들어가 볼까요? 자, 두 번째 절차는 뭐냐면 자신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등록시켜 놓고 자신이 원하는 기업 또는 원하는 기업의 그룹들 중에서 자신한테 관심을 보이는 기업이 이제 연락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어떤 기업들이 자신을 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이력서상에 그걸 표시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럴 경우에도 굉장히 자세하고 상세한 그 노력과 표현이 이제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는 자신의 전공이나 여러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회사들의 구분에 속할 수 있을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파악이 잘 되면 의외로 자기가 원하는 어떤 회사에 이력서를 등록하는 노력에 상응해서 기업들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디퍼뉴스의 이 순서에서는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취업을 하게 되고 또 원하시는 분들만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직장에 있으시면서도 다른 직장을 원하시는 분들께도 우리가 열려있는 그런 방송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좀 그런 분들은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요한 첫 부분은 바로 기업의 묶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기업의 묶음은 바로 자신의 경력과 경험 그리고 능력들을 잘 검토를 해보고 꿈별로 어떤 시장 상황 그리고 그런 핵심 이슈들을 파악하는 것으로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사 담당자들이 굳이 공고를 올리지 않더라도 이런 문제들이 꼭 필요하다고 사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한번 찾아보자 라고 했을 때에 눈에 확 들어오게 하는 것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 노력에 바로 시장 상황과 핵심 이슈들이 필요한 거죠. 뭐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 나눴던 희망하는 직군의 일들의 전문가입니다 이런 표현보다는 그것들과 관련이 있고 또 그것들과 관련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수 있는 이력과 경험 그리고 저 자신의 노력들이 있었다는 것이 표현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표현들이 만들어지면 표현들을 상세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 보통 인사 담당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 표현들이 자세히 풀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경험한 것이라면 더 좋아하죠. 그래서 조금 이력서상의 내용들이 부피가 좀 커지더라도 경험들이 실제로 있다면 좀 상세히 기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자기소개서의 어떤 그 내용들하고 이력서의 내용들하고 같이 좀 부합이 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력서에는 몇 줄을 써놨는데 자기소개서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반대로 자기소개서에 내용이 있는데 이력서는 또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누가 보더라도 급하게 준비했구나. 그리고 이 부분은 이런 어떤 내용들이 예를 들면 자기소개서에 들어가기에는 조금 자신이 없었을 수 있어 보인다. 또는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있는데 이력서에 없는 것으로 봐서 이게 크게 어떤 증빙되기 힘든 이력인가 보다. 이렇게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자기소개서나 이력서상에 공히 잘 이제 묶음 지어져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 다음에는 자신이 어떤 경험이나 이력이 잘 또 표현되고 구성이 됐으므로 이제 시선을 다시 자신이 가고 싶어하는 회사의 그런 회사 군 회사들의 그룹의 인사 담당자들의 시선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사 담당자들이 거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들은 무엇일까? 어떤 내용들을 지금 알고 싶어 할까? 이런 내용들을 고민해보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다 완성됐다고 하더라도 그런 고민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궁금해할 텐데 그런 내용이 빠졌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추가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답이 어려운 그런 질문들도 아마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내용들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가지 절차를 이제 다 알아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인사 담당자 분들이 여러분들이 쓴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볼 때 어떻게 볼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려놓은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는 너무 깔끔하고 이쁘게 잘 보이죠.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많은 기업들의 인사 담당자분들은 그 구인구직 사이트에 그 화면을 넘겨보면서 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 출력해서 이제 본다든지 또 다른 이제 화면으로 옮겨서 본다든지 하는 경우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들이 실제로 진행이 될 때에는 종이로 출력을 해보면은 이렇게 문단 간격이 무질서해진다든지 어떤 한 문장이 있는데 중간이 좀 잘려서 내려간다든지 하는 그렇게 우리가 흔히 표현하면 깨져서 보인다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물론 내용이 중요하지만 인사 담당자분들도 사람이니까 이 지원자는 좀 끝 마무리가 아주 꼼꼼하지 못하다 이런 선입견을 갖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출력해서 또는 인사 담당자분들이 보는 환경과 똑같이 한번 자신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어떻게 관리하면 자기가 원하는 또는 희망하고 정말 바라는 그런 회사에 입사할 수 있게 될지 생각을 같이 해봤는데요. 이런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과 그리고 여러 희망이 꼭 성공적인 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면접 때까지 이르렀을 때 그 면접은 우리가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